40쪽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분류 기호를 배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선호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이용자들이 분류 체계를 탐색하는 행태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동일한 패시트에 속한 두 개의 개념을 한 번에 표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랜포드 지역에 있는 10만 이상, 20만 이하의 단독주택의 사례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념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 기호가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패시트의 경우에 10에서 15만 그리고 15만에서 20만 이하의 주택이 서로 다른 분류 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물을 분류하거나 우리가 집을 찾을 때에도 이러한 일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블랜포드 지역뿐만이 아니라 애트웰 지역에 있는 매물도 찾는 이용자가 있다면 지역 패시트에도 2개의 주제가 모두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분류 기호를 2개를 배정할 수도 있고요. 40쪽 가운데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연결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연결 기호는 덧셈 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빗금을 패시트 연결 장치로 사용한 것처럼 덧셈 부호를 동일한 패시트에 속하는 2개 이상의 개념을 연결하는 연결 기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유형의 주택에 관한 매물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러면 아예 해당되는 분류 기준을 검색에서 제외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랜포드 지역에 있는 10만에서 20만 파운드 이하의 주택을 찾는 이용자라면은 아예 가격 패시트의 조건을 없애고 그냥 블랜포드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만 검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매물도 검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5만에서 10만 사이의 가격대를 가진 주택이나 20만 이상의 주택도 한꺼번에 검색이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만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을 연결하는 것은 2개 이상도 가능한데요. 40쪽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3가지의 주택 유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 교재에서만 제시하는 특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여러 분류표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국제 십진 분류법이나 콜론 분류법과 같은 분석 합성식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분류표에서는 이러한 패시트 연결 장치나 연결 기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41쪽 하단에 보면 실제로 대문자를 주로 분류 기호로 사용하는 분류표의 사례나 대문자와 숫자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분류표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매뉴얼 시스템에서는 분류 기호가 복잡해질수록 사람이 인지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URL을 사람이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하면 아무리 복잡한 URL도 바로 찾아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산업 분야에서는 때로 코드 부호에 숫자만으로 구성된 동일한 길이의 기호를 선호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복잡한 숫자를 처리하는 것에 유용하지만 알파벳 대문자나 소문자, 숫자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소 길더라도 아라비아 숫자로만 구성된 코드 값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42쪽 상단에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분류표의 설계자가 반드시 개념 목록을 열거하거나 패싯을 설정하는 등의 구분 단계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조합할 개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독과 주택을 따로 구분할지 단독 주택을 구분할지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류표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개념 수준이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개념이 더 분산되어 쪼개져 있고 상대적으로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에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개념이 너무나 지나치게 상세해지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류 대상이 얼마나 상세한 분류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검색 성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수강 정보를 처리할 때 수강과 재수강을 구분할 것인지 구분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도 개념 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정 학생이 해당 과목을 이수했는지의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당 개념을 수강으로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강과 재수강의 학사 처리를 다르게 해야 한다면 해당되는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표의 목적이나 목표, 분류표를 적용할 정보 시스템의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인과 서문의 작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만든 것은 분류표의 본표입니다. 더 분야가 넓고 복잡한 분류표는 본문에 해당하는 본표 이외에 보조표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실습할 한국십진분류법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범 구축에서는 일단 보조표는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색인과 서문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색인은 분류표에 있는 특정 개념과 분류 기호를 찾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로 구축할 분류표는 비교적 간단한 본표만 있어서 색인이 없이도 모두 한 번에 브라우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색인을 작성하는 것은 분류표, 본표 작성과 또 다른 종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색인을 작성해야만 분류표의 본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패킷 분류표에 제시된 색인은 우리 교재에도 나타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제시하면서 보여줄 시범 분류표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류표에 색인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본표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표는 패킷이나 분류 기호에 따라서 개념이 배열됩니다. 그러나 색인은 분류표의 개념 구조가 아니라 색인어의 잠오순으로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색인어가 앞에 오고 그 뒤에 색인어가 속한 패킷이나 분류 기호 또는 분류표가 방대할 때는 해당 개념이 속한 페이지 등이 제공됩니다. 여러분들 과제를 할 때 본표와 색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표와 색인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색인은 본표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구조도 다릅니다. 본표는 패킷의 구조나 패킷 내의 개념의 배열 순서대로 배열이 되지만 색인은 잠오순으로 배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이 있는데요. 서문은 분류표의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각각의 설명에 맞는 사례를 제공합니다. 특히 서문은 이 분류표의 구축 범위가 어떤지, 주로 이 분류표의 이용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분류표의 본표가 지니는 개념 수준이나 분류 기호의 할당, 패시 및 개념의 유용한 배열 순서 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패시 분류표와 같은 경우에는 패시의 조합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문에서 각각의 패시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패시이 어떠한 순서로 결합되어 분류 기호를 도출할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인 분류표의 완성, 구축 절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단계별 패시 분류표 구축 절차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교재 43쪽을 보면 8가지 과정으로 전체 과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분석, 두 번째는 분석한 개념의 그룹화, 다음은 동의 개념의 배열 순서, 네 번째는 패시의 조합 순서 결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본표 내에서 본표의 배열 순서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에서는 분류 기호 할당, 일곱 번째에서는 색인 작성, 여덟 번째는 서문 작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도 이 순서대로 분류표를 구축하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을 넣어야 합니다. (43쪽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개념 분석 단계가 중요한데요. 해당 주제 분야의 문헌을 분석해서 그 문헌에서 적합한 개념이나 용어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용어집이나 사전, 백과사전 등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분류를 위한 분야,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개념을 찾을 때는 해당 분야의 참고 문헌이나 백과사전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웹에 있는 자료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을 활용한 다음에는 과제에 활용한 참고 문헌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패시시라는 용어도 낯설고 패시 분류표도 낯설었을 수 있는데요. 실제 패시 분류표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서 아주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유용한 분류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패시 분류표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구축함으로써 분류 전문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